네, 무릎탁도사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나요? 혹시 압수수색 당하셔서? 글쎄 저는 8.15를 기념해서 제 깁스는 풀었습니다. 오호. 그런데 또 검찰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네. 아니 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죠? 삭제했다는 문건은 국정원에 있고 서버 삭제. 서버 삭제도 국정원에 있고 음흠. 거기에 있는데 왜 저를 혹시 그 출력해서 그 대구로 가져가셨나 혹시 이런 의심 때문인가요? 없어요. 얼마나 국정원이 철저하냐면은 오. 저희 공관에서 저희 딸이 예. 제 개인 짐을 싸는데 우리 공관 운영관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혹시 뭐 이제 뭐 네. 문서나 이런 거 이제 그렇죠. 가져나갈까봐. 그러면서 오. 사진을 네. 이제 제가 해외 나갔을 때 우리 수행한 부서장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본래 정무직 원장 차장까지만 사진 공개가 되고 그렇지, 그렇지. 1급 이하 모든 직원들은 사진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딸은 모르고 그걸 싸니까 그 사진 내놓고 가라고. 오, 그렇게 철저한 곳이 국정원입니다. 오. 그리고 어떻게 국정원장 한 사람이 국정원 문건을 들고 나오래. 자기들이 했으니까 나도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왜 국정원을 개혁한 박지원을 잡냐고요. 물가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무튼 근데 압색 영장에 보면 피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압수 대상도 원래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던 거 보셨어요, 영장? 그 피의 사실은 보았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았는데 저희 변호사가 절대 말하지 말래요. 뭐예요? 그래도 보셨으면 좀. 그런데 예. 지금 저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건 피의 사실 공표 금지하고 아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아무튼 변호인이 그래요? 발표할 일이 있으면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장님이 평소 그러니까 짐작했던 내용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더 똑같아요. 언론 보도한 것하고. 똑같아요. 네. 뭐 그러면 뭐. 그리고 그 검사 한 분하고 수사관 두 분이 왔는데 아주 저는 뉴스공장 인터뷰가 있어서 제 딸하고 어제? 우리 변호사한테 전화해 놓으니까 와서 끝나고 가니까 벌써 갔더라고요. 30분간 정도 했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하더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나이스한데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은 나이스한데 검찰 탑들 국정원장이 문제인가라. 아니 김규현 국정원장 뭐예요? 세상에 고발을 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대면 보고로 보고했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더라. 이건 자기가 이런 일 당했을 때 정권 바뀌면 자기도 또 당할 거예요. 그때 보험 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만 쓰는가. 그래요. 나는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그 수첩 5개 가져갔다면서요? 예. 혹시 그 수첩이 아주 그 민감한 내용이나 뭐 이런 거 혹시? 그거 보면은요, 제가 누구 만나는 이 일정 수표. 예. 한겨레 신문에서는 제가 이 수첩을 보고 있으니까 압수수색 당했지만은 또 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새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 거네요. 그거. 새 거. 그리고 이 일정표도 지금 보시다시피 없잖아요. 앞에는. 그러니까 저는 일정이 없어서 어제 우리 변호인이 검찰에 가서 향후 일정은 카피해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그 잡혀 있는 약속 일정이 그렇죠. 거기에도 적혀 있었는데 네, 그걸 제가 가져가서. 누구하고 점심 약속이 있는가 저녁 약속이 있는가 모르잖아요. 전화도 없지. 근데 원장 그 직을 수행하시면서 만난 거 이런 내용은 그럼 속수들이 거기 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겠죠. 네. 있으면 그거하고는 지금 별건이에요. 그리고 제 수첩 이거 가져가면 뭐예요? 자기들 욕한 것밖에 없는데. 방송 나오려고 지금 이런 어제는 제가 김대중 기념사 앞에 평택지부에서 18일 날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강연하려고 원고 써놨다가 그것도 가져가 버려서 어제 그냥 강연을 했는데 훨씬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이종찬 전 국정원장하고 인터뷰했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오시다가? 안 들었습니다. 좀 들어주시지. 아유간 이종찬 전 원장이 그 이제 그 전직 국정원장 두 분이 고발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찌꺼기를 남겨서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찌꺼기를 남겼다고요? 예. 예, 무슨 찌꺼기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찌꺼기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찌끄러기, 그냥 찌꺼기죠, 찌꺼러기가 찌꺼기를 남겨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현 원장은 찌꺼기를 남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만 주시던데. 글쎄요. 국정원장을 하신 분이 예. 또 저희랑 함께 제가 모시고 정치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신 이유가 멘토이기 때문에 지난 100일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해서 모셨는데 이분이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나간 주된 이유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라든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벌어진 울산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하시던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많이 변하셨네요. 많이 변하셨어요. 그 형님 진짜 많이 변하셨네. 왜 어떤 점에서? 멘토니까 그렇게 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 네 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하는데 많이 변하셨네요. 많이 변하셨네요. 역시 권력하고 가까우면 그렇게 변하나 봐요. 그런 겁니까? 뭐 그 이상 제가 그 형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네. 우리 무릎탁도사께도 멘토 잘 하시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뭐 밖에서 잠깐 그러는데 점수는 미 플러스? 수음이 수음이에서 미인데 미 플러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화법은 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평가하시던데. 글쎄요. 물론 바꿔졌죠. 많이. 그렇지만은 많이 좋네요. 많이. 그러면 네. 제가요. 실장님도 점수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기자협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까 전에 드렸어요. 그래요. 85.4%가 못한다. 잘못하고 있다. 10%가 잘하고 있다예요. 기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계일보에서 본 거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53명, 111명 중 53명이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39.6%가 잘못하고 있다. 보통이 28%. 잘하고 있다가 26%예요. 이건 국민 여론조사하고 같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죠. 국민이니까 26% 잘못하는데 그러면 뭘 잘못하냐? 소통 부족과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당에는 전혀 몰랐대요. 일체 그 고민을 몰랐다는 거예요. 당에 상의 안 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오늘의 국민의힘 위기가 온 것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고 두 번째 이준석 전 대표. 세 번째 윤핵관이다. 같은 거예요. 국민 인식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렇죠. 근데 그냥 조용히 있을 뿐이다. 이제 여당들 의원들이니까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제 밤에 제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하고 어떤 재밌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몇 점 주냐 하니까는 이재호 상임고문이 20점 주자고 하더라고요. 20점. 그럼 저는 조금 더 드리려고 했는데 상임고문도 국민의힘에서도 20점인데 그래서 저도 20점 소신 없이 주었습니다. 왜 따라가고 그러세요, 좀 그래요? 예? 왜 따라가세요? 좋은 것은 따라가야죠. 그리고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반등의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반등의 여지는 오늘이 취임 100일입니다. 제가 국정원장 해임된 게 99일째입니다. 저도 기자회견을 할까? 그럼 취임하고 바로 다음 날 해임? 바로 다음 날 제가 아침 9시에 가니까 해임시켰어요. 최우선 그냥 해임 대상이었군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삽니다. 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0%대 갇혀 있는 이 지지도를 올리는 길은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인적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육비서관 하나, 응. 김은혜 전 대변인 보강 왜? 화력이 부족해서 지금 잘못했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는 은발의 오줌도 안 돼요. 그리고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칭찬받는 게 그래도 호평을 받는 게 소탈하고 솔직한 그런 게 있잖아요. 100일간 했는데 이러한 것이 미흡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대국민 사과 겸 비전을 제시해 주라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소야대 전국인데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야당과 협치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면은요. 저는 진솔하게 대국민 뭐 사과까지 아니더라도 설명을 하시고 인적 개편을 해서 협치만 한다고 하면은 저는 금세 50% 올라간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인적 쇄신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아,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근데 보니까 단지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다고 이 사람들 어떻게 자르느냐. 아니 그 책임들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책임질 일을 왜 참모들한테 전가하느냐 이런 결백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체제에는 대통령 중심 체제예요. 예. 대통령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사과, 인적 개편, 협치 예.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은요 잔인한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잘못하면은 실장 6번이라고 했네. 7번이래 잘린 게. 잘린 게 6번이에요. 6번에서 7번 그러니까 임명장 받았다. 7번 임명장 받았다는 거죠. 그 숫자 얘기했잖아요. 자, 이명박 대통령도 초창기에 이재호 예. 장관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예. 최측근이 최공로자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 조용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허태열 비서실장 등 4명의 수석들을 개편해가지고 다시 50%대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24%예요. 자, 일본의 기시다 수상이죠? 총리. 예. 예. 기시다 후미오. 예. 예. 19명 중 지금 현재 56%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지지도가 경제, 물가 이런 문제로 하향하니까 19명의 장관 중 14명을 바꿨어요. 많이 바꿨네. 예.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예.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인적 개편과 대국민 사과입니다. 그리고 협치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그간의 어떤 국정 난맥이라든지 혼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내놓고 예. 그렇게 은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예. 교육부 장관 또 한 며칠 있다가 교육부사관, 비서관, 김은혜 뭐 홍보특보로 보강한대죠.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랬나? 자기들이 실수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절대 뭐 정치적 이유로 자기는 인적 개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하고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진 사퇴 이 안이 나왔는데 본인이 단칼에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진 사퇴 안이 나온 건 이제 그 맥락상 당연히 대통령실인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이제는 전 대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밖에서 이제 계속 일종의 폭로전과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대하다. 네. 저도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그 전날 그래도 우리 동양적 한국적 사고에서는 대통령한테 금도 지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용산을 향해서 대포만 쏘지 미사일 쏘지 마라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없다 그래서 아니 북한도 미사일이 한 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쏴대는데 지금 쏴대잖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도 있다. 윤핵관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아무리 이 국민의힘 평당원이라고 하지만은 당 자체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 수습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저 보십시오. 뭐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과도 만났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이다. 이준석 대표가 좋은 말을 잘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명석하단 말이에요. 매일 대포를 쏴대면은 저는 굉장히 골치 아플 거다. 그래요. 주기환 그 전 후보가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읽고 계세요? 왜 그분을 보니까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했을까요? 지금 현재 인사가 어떻게 잘못됐다 하는 것 중에 검찰공화국, 청와대 대통령실에도 검찰 핵심 4인방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여기에 또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분이 당으로 간 거죠. 당으로 가고 또 그분의 아들은 청와대에 있고.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실 6급 직원이고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윤핵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러한 것도 이준석 대표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면은 견디겠어요? 이 민심은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한테 있는 거예요.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